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입니다.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 1161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8일 일요일입니다. 지금 시간 오전 8시 15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8시 15분입니다. 미국은 오늘 0시부터 썸머타임이 적용됩니다. 썸머타임. 여름 시간 전략 여름 시간 전략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0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8시 15분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시간이지만 7시 15분이었는데 지금 1시간 앞당겨 놓은 겁니다. 1시간 앞당겨서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한다 이런 뜻이지. 귀찮아. 이거 썸머타임 이거 적용하는 거, 썸머타임 적용하는 거 이거 귀찮아. 하여튼 난 그래서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적용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 3가지를 하겠습니다. 돈 이야기 3가지를 하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려면 돈이 참 중요하죠. 부모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먹고 입고 자고 생활비를 행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돈은 필수입니다. 필수. 부모가 죽으면 며칠 슬퍼하다 끝나지만 돈이 없으면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미친 것처럼 중요하지. 나 북한에 살 때는 돈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일도 없었어요. 지갑 넣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뭐 돈 쓸 일도 없어요. 무슨 상점이 제대로 돌아가는 상점이라는 게 뭐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데 제대로 또 운영되는 상점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커피숍이 있는가, 무슨 게임장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요. 아침에 농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농장에서 주는 그 식량을 그걸로 그냥 집에서 밥해 먹고 그럼 끝.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 오니까 매일 돈을 써야 돼. 매일 돈을 써야 돼. 매일 돈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그리고 항상 어디 나갈 때 지갑을 넣고 나가야 돼. 아주 골치 아파요. 자본주의라는 게 이런 골치 아픈 게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인간을 생각하지 않는 멍청이로 만드는 거예요.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 신경 안 쓰지. 돈 어떻게 벌어야 할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이거 전략할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돈에 대해서 돈을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거지. 자, 하여튼 그렇고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돈 이야기를 3개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금 보고를 했는데 작년에도 하고 뭐 올해도 하고 해마다 제가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보고를 합니다. 야, 너 조용하지 못할? 조용해. 길가에서 죽어가는 비둘기를 하나 주워다가 지금 아주 그냥 애지중지해서 살려놨어요.
제구실 못하는 놈을 하나. 아, 조용히 좀. 다시 잠깐만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만히 내렸으면 꼼짝없이 오래 죽었을 놈인데 내가 구조해서 갔다가 구조에다가 지금 아주 그냥 저 보온 장치를까지 다 해줘가지고 열을 체온이 떨어지지 말고 보온 장치 다 하고 먹이 주고 물 주고 하면서 애지중지해서 살려놨더니 이제 살아났다고 지금 저렇게 으르렁으르면서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해마다 세금복으로 세금을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는데 뭐 많이 못 내. 조금씩 그냥 코딱지만큼씩 내는데 그래도 세금복으로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코비드 19 때 이제 아니지 팬데믹 때지. 팬데믹 때 맞아요. 팬데믹 때 그래서 그동안 세금 꼬박꼬박 냈다고 $300를 정부에서 팬데믹 지원금을 주더라고. 미국 정부에서. 내가 로스앤젤레스 살다가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날 때쯤 여기 지금 이거 뉴욕으로 이사 왔는데 로스앤젤레스 그 국세청에서 나를 찾아가지고 내가 뉴욕으로 이사 갔다 그러니까 나를 찾아내가지고 나한다가 코로나 지원금을 $300를 보내주더라고. 그걸 철저해. 그래서 뭐 작년에도 세금 보고 하고 올해도 세금을 보고 했는데 세금을 냈는데 작년에는 세금 보고 하니까 $200 정도 215달러인가 나온다가 다시 내 통장에 다시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열심히 세금 보고를 잘했기 때문에 당신의 수입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200를 돌려준다 해가지고 $200가 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근데 올해는 세금 보고 했더니 $408가 들어왔더라고요. 2배 들어온 거죠, 2배.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그러니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뭐 내 수입은 똑같은데 경비섬에서 뭐 쥐꼬리 만원 월급 받는데 왜 2배가 늘어났는가? 그러니까 국세청이 환급하는 환급금이 환급금 이것이 2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관세 정책 하잖아요. 관세 정책. 그래서 전 세계 나라다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다 관세를 적용해서 들어온 수입, 관세로 인한 수입이 있잖아요. 관세 수입. 그럼 관세 수입을 지금 미국 국민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어떤 집은 뭐 세금 많이 내지 막 몇만 달러 받는 집도 있고 뭐 몇천 달러 받는 집도 있어요. 근데 나는 꼴랑 $408 받았습니다. 근데 작년보다 2배 받았어요. 그게 바로 세금, 그냥 관세 수익금을 나한테 추가로 붙이는 거예요. 수입은 똑같아.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난 똑같은 직업에서 똑같은 경비서기 때문에 월급이 쥐꼬리만 원 못하니까 뭐. 근데 작년에는 $200 받았는데 올해 $400 받는 건 관세 수익금을 추가해서 나한테 주는 거예요. 물론 세금 안 내면 더 좋지. 내가 작년에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2,380달러? 하여튼 그렇게 해서 $2,400 정도를 냈더라고 세금을. 작년에 2025년에 그 다음에 2024년에도 그만큼 냈어요. 근데 작년에는 $200 환불이 들어오고 올해는 $400가 들어온 거는 그 $200가 늘어난 거는 관세 수익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니 나도 그 $200 내 목도 $200 있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근데 세금 안 내면 더 좋지. 세금 작년에 내 세금을 나간 돈 $2,400 정도 되는데
2,380달러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월급이 워낙 적으니까 세금도 적은 거지. 소득세가 적은 거지. 소득세를 그렇게 냈다고. 근데 2,400달러 내고 400달러를 받았으면 2,000달러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안 내는 게 더 좋지. 세금 안 내고 그냥 떼먹는 게 더, 세금 안 내는 게 더 나은데 니들이지만은 세금 꼬박꼬박 냅니다. 신분이 없을 때도 세금 꼬박꼬박 냈어요, 나는. 미국에 처음에 와서 신분이 없을 때도 난 세금 보험을 했다고. 세금은 냈다고. 왜냐? 세금 낸다는 건 미국 국세청에 내 정보가 계속 들어가잖아. 기록이 남는다고. 미국 정부의 기록이 남는다고. 아, 이 사람은 미국 땅에 언제부터 와서 언제부터 세금 내기 시작했네?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세금 적겠네? 하고서 조사해 보니까 신분이 없네?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증명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부터 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하고 달라서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정치망명을 신청했잖아요. 정치망명. 미국에 그냥 뭐 돈 많이 가져와서 무슨 뭐 투자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유학 온 것도 아니고 뭐 이민 온 것도 아니고 정치망명을 신청한 사람인데 미국의 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 세금 내니까 예전 또 그 10분의 1 정도는 돌려줍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라고. 가난한 사람이 세금까지 내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그래도 그 국가에서 또 배려해서 또 세금의 몇 %를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8달러를 받았습니다. 한국금. 그 중에 200달러는 내가 세금 낸 거 돌려주는 거고 나머지 200달러는 관세 정책으로서 미국이 정부가 이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각 나라에다 관세를 때리니까 그걸로 해서 관세를 해서 관세가 미국이 관세 수입이 많아졌잖아요. 그 관세 수입이 많아진 거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달러가 나한테 차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세금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제 통장 이야기를 하겠어요. 통장 이야기. 통장 3개 가지고 있어요. 3개. 근데 하나는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통장이 뭐 월급 받으면 넣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돈 뺏기도 하고 하는 그 통장이. 그러니까 내 개인 일상 통장이지. 내 생활 통장이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생활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쓰려면 통장이 필요하니까 갈 수 없이 계좌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장학금 통장이 있어요. 장학금. 제가 장학금을 주는 게 지금 뭐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에서 2001년도부터인가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장학금 전용 통장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이제 조금 1년 동안 조금 돈이 이제 여기저기서 조금씩 모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조금씩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또 월급 받는 걸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학금 통장에 이제 장학금이 딱 어느 정도 쌓이면 그걸 이제 1년에 한 번씩 딱 깨서 탈북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장례비 통장이 있어요. 장례비. 죽으면 장례해야 되잖아요. 장례. 근데 나처럼 혈을 단식인데 죽으면 누가 장례해 줍니까? 그래서 장례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조금씩 장례 비용을 조금씩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야 이놈 이거 싸가지 없는 놈 그냥 뒤지니까 그냥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뭐 아니면 뭐 시청이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달리면서 나를 장례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거 뭐 돈 안 푸는 거지놈이 이렇게 한다고. 근데 장례 비용이 있으면 그렇구나. 그래도 응? 죽기 전까지도 그래도 자기 장례 비용까지 마련하고 그래도 예의는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 비용은 따로 조금씩 저축하는 장례 통장이 있어요. 왜 장례 통장을 만들었는가? 북한 인권 활동하다가 언제 어디서 뭐 칼에 맞아 죽을지 총에 맞아 죽을지 뭐 목졸라서 죽을지 뭐 독국물에 죽을지 모른다고. 물론 미국 정부에서 내가 죽으면 죽음 원인 다 조사할 거고 관계자를 다 찾아서 처벌할 거고 장례식 때 해주겠지.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사람이 깨끗해야 돼. 그러려면 내 장례 비용은 내가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비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죽으면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내 장례 비용으로 쓰면 된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돈 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내 통장에서 청구해서 받으면 돼. 응?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장례 비용을 준비하는데 상조에다가 원래 돈 넣으려고 했는데 상조에라는 게 무슨 사기꾼들이야 내가 보니까. 내가 저번에도 여러 번 내가 말했잖아. 나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이고 아주 깊이 문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장례 상조 회사에다가 돈을 매달 조금씩 넣어가지고 장례 비용을 준비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장례 비용이라는 게 아주 개판이야 이거. 장례 상조 회사들 완전히 어느 날 똑같아. 그냥 그냥 몇백 배 폭리 받아먹고 몇백 배까지 모르면 몇십 배씩 돈 뜯어낸다고 거기들 앉았어요. 그래서 자 상조 회사에다가 돈을 넣느니 차라리 내 개인 장례 통장 장례비 통장 따로 한 만들고 여기다 더 조금씩 모으자. 그리고 내 유언장 있어요. 난 유언장을 다 써놨습니다. 유언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유언장을 써놨기 그 유언장에 딱 있어요. 내 통장 계좌번호가 이 번호가 계좌번호 땅땡땡 그 계좌번호가 있고 이 번호 안에 이 계좌 안에 내가 장례 비용으로 돈을 이만큼 저금해놨다 저축해놨다. 그러니까 나를 장례하는 사람들은 이 통장에 돈을 꺼내서 쓰라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유언장에다. 난 유언장을 한국에 있을 때부터 중국에 있을 때부터 유언장을 썼고 탈북에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유언장을 내가 써서 가지고 있다. 그 한국에서도 그 유언장을 계속 갱신하지. 미국에 가서 또 갱신한다. 그리고 유언장에다가 장례비 그 계좌를 장례비 통장 계좌를 딱 적어놨다고. 그러면 내가 죽으면 먼저 다른 사람 장례하고 장례비를 먼저 내서 쓰고라도 훗날에 그 돈은 통장에서 꺼내서 자기가 받아가면 된다고. 물론 나는 뭐 유명인사니까 죽으면 미국 정부에서 다 장례식 해줄 겁니다. 아니면 뭐 사회 공동장으로 뭐 이렇게 해서 사회장으로 해서 장례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해준 것도 감사하지. 죽은 다음에 무슨 내가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무슨 뭐 가론에서 무슨 물에다 던질지 알게 뭐야 내가 죽은 다음에 무슨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영향이 있지. 참 그 사람 그 싸가지가 있는 놈이네. 그래도 자기 장례 비용도 마련해 놓고 죽었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이 3가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돈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세금 환금 받은 이야기 했고 두 번째는 통장이 3개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쭉 해마다 이렇게 북한 인권 활동에 쓰는 돈들을 내가 지금 다 이렇게 그걸 다 계산해 놓고 있다고. 왜냐? 지출하는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후원금 받았으면 후원금 얼마 받았고 지출은 어떻게 했다는 다 기록해 놔야 된다고.
그 공조자금이니까 말하자면 공금이니까 북한 망명정부의 공금이라고 그래 다 기록해 놓는다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데 뭐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건 뭐 기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한국에서 그다음에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쓴 돈 그다음에 북한 인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직장을 온전한 직업을 못 잡잖아요. 주말이나 주중이나 아무 때나 행사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일하고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일하는 이런 직장에 딱 가 있으면 그 월급 많이 받는데 대신 그런 직장에 가 있으면 내가 주중에 한 행사에 못 참가하잖아. 주중에 무슨 행사를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온전한 직업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냥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일하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직업을 못 가지기 때문에 온전한 수입이 없고 그 다음 또 그 적은 수입 가지고도 또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다 나니까 없어요 통장에. 꼴랑 내 통장에 무슨 뭐 항상 무슨 뭐 그럼 한 $1,000 정도 한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해 남아있는 돈이. 그래서 내가 그동안 쓴 돈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쓴 돈을 다 계산한다면 아마 내가 쓴 돈하고 내가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돈을 벌지 못한 그 손해까지 계산해서 또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해. 내 지금 뭐 이제 한 내일 모레면 정말 아니라 내일 모레면 내가 60인데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냥 고정된 직장에서 일하기도 한 40대 말 50대 초반쯤에 이제 자기 안정권에 들어갑니다. 안정권에 들어가고 하다못 되면 자기 집도 하나 뭐 소박한 집이라도 하나 마련하고. 근데 난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쓴 돈을 다 만약에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해서 사용한 돈들을 다 모았다면 아마 이미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아주 그냥 삐까번쩍하게 살 수 있어요. 짧은 실례를 하나 드리겠어요. 내가 한국에 도착해서 정착금을 5,500만 원인가 하여튼 5,200인가 받고 그 다음에 또 1년 한 10개월 동안 매달 동사무소를 통해서 5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 통영에서 내가 살던 집을 만약에 내가 정부 임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 임대 아파트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돈 내고 내가 사서 내 개인 명의로 만든다. 그러면 1,600만 원인가 내면 그게 내 아파트 되는 거야. 내 집이 되는 거야. 평생 내 집이. 물론 임대 아파트도 정부 임대 아파트도 평생 내가 그 무료로 살 수 있는 집이지만은 아니 물론 아니지. 예, 달마다 아파트 사용료를 내야 되지. 그때 8만 원인가 매달려서 통영에서 8만 원인가 냈는데 그 8만 원도 안 내고 그냥 내 집이 되는 거지. 1,600만 원인가 내게 되면 내 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통영에서도 내 집으로 살 수 있고 아니면 서울에 이사 간다면 내가 살던 그 집을 내가 돈 내면 한 5천만 원 내면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집은 평생 내 집이 하나 마련이 되는 거지. 근데 돈을 다 북한 인권 활동에 쓰고 그러니까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래서 참 지금 이제 한갑이 코앞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통장에 $1,000 정도 있어요. $1,0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한국에 있을 때 2008년에 국회의원 선거 한번 나갔고 출마했고 2012년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그때 내가 돈이 선거 자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디 갔나
이런 걸 만드시, 이런 걸. 정수반은 제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가명이고, 정치채권을 만들었어요. 정치채권. 그래서 이 정치채권을 팔고,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 정치인이 개인 이름으로, 아니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개인 이름으로 채권을 만드는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채권을 만들어서 이걸 팔고, 채권을 팔고, 응? 이 채권을 팔면 말하자면 돈을 꾸는 거지. 꾸는데 이자 없이 꾸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그다음 뭐 뭐야 지역구 지역 뭐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먼저 빌려주세요. 채권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 빌려주는 나한테 빌려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월급 받으면 월급으로서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을 만들었어. 채권. 이 앞면, 이거 뒷면 이렇게 했어요. 뒷면.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데 정치활동을 해야 되고 인권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수반 정치채권. 뒷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돈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야기하게 됐어.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저희 북한인권 활동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금들을 주셨던 분들, 후원금들을 보내주시고 또 직접 만나면 밥 사주고, 아니면 쌀, 반찬, 김치 이런 것들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들은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큰 재벌에서 내한테 돈이 엄청 많고, 좋은 집 쓰고 좋은 차 쓰고 이럴 때 나한테 후원금 좀 내가 감사하겠어요? 주면 그냥 뭐 없어도 되는데 뭐 주니까 어느 거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나에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때 나를 도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 명 한 명을 다 머릿속에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 나는 참 긍정적으로 살기 생각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 근데 나를 도와준 사람 내가 다 기억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도움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나한테 무슨 억만금이 있고 몇백억이 있고 이럴 때 도와준 사람들을, 내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들 그때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때 후원해 주는 거는 지금 나한테 후원해 준 사람들에 비하면 그건 100분의 1 가치도 안 가지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부유할 때 나한테 나를 식사 대접 한번 한다. 그러면
어려울 때 나한테 밥 한 끼 사준 사람은 내가 100배, 200배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우하지, 그 사람. 북한 인권운동의 길이 험악하고 힘듭니다. 북한 인권운동 한다고 몇 년씩 나서 떠들다가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둬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 하게 되면 제재가 많아요. 제재. 한국 정부 보세요. 한국이 좌파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냥 북한 인권 활동하는 탈거를 그냥 몽땅 다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활동을 하다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점점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제재도 받지만은 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내 앞에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려면 온전한 직장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 활동을 쭉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 없어요. 나처럼 이렇게 뭐 20년, 30년 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부지만, 아직 일부지만 어떤 사람들은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북한 인권 활동하면서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후금이 끊기고 돈벌이가 안 되면 북한 인권 활동을 해서 돈벌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걷어치우는 거야. 집어치우는 거야. 북한인민을, 그게 바로 북조선 인민을 배신하는 거지. 근데 난 원래 미친놈이니까 그냥 미친놈처럼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난에 쪼들리는데 하도 가난에 쪼들리고 돈을 필요하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나니까 내가 세계 역사, 인류 역사 100만 년에 그리고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최초로 개인 채권까지 발행했다고. 개인 채권. 물론 몇 장 팔아먹지 못했어. 그래도 하여튼 이런 걸 했다는 것까지 하도 돈이 궁하니까 이런 것까지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들, 조금이든 많이든 그 상관없어요.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 자유화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분들인데 다 보답하겠습니다. 물론 뭐 돈으로 보답할 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으로는 내가 보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다 불러 모셔가지고 평양의 옥류관에다가 다 불러 초청해가지고 냉면 한 그릇씩 다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오늘 어쩌면 내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고 그렇지만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북한 인권 활동을 위한 공적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인가 한번 내가 제목을 돈 이야기라고 붙여가지고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또 두 번째로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